일부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 등 잇따른 의혹에 대해 사과했던 청와대는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검증 기준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면서 후속 인선 작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첫 소식 이재민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유감 표명 이후 추가 언급을 자제하고 여야 협상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천명한 인사 원칙을 다시 검토하면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고려할 걸로 보입니다. 그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지만 기계적 기준으로 정하긴 어렵다며 인사 기준 마련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따라서 직접 새 기준을 만들기보단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각계 의견을 모아 인사 기준을 정하면 자의적으로 기준을 정한다는 지적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장 내각 구성이 문제입니다. 당초 이번 주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인선 기준 논란에 공개를 미뤘고 장관급 인선은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상자 인사검증 결과를 다시 살펴보며 논란이 될 소지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오늘부터 소통 일환으로 광장에서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점을 수렴하는 국민 마이크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도 난항입니다. 여당은 대승적 협조를 촉구했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와 낡은 기준이 아닌 새로운 기준을 만들 때라며 총리 인준에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직접 사과 요구는 국민적인 호응을 얻기 힘든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의 책임 있는 사과와 고백은 미래를 위한 인선 기준을 잡자는 것입니다. 야당은 과거 위장 전입 등 각종 문제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현 여당이 이중잣대를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스스로 세운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인사를 내놓고 무조건 협조하라고 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전혀 안 맞고 또 대통령이 선거 당시에 5대 비리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배제하겠다고 그랬는데 총리의 위장 전입 문제를 용인해 주어버리면 나머지 각 부처의 장관들의 위장 전입 문제는 사실상 다 용인이 되는 것으로 가는데 여야는 내일도 물밑 접촉을 가진 뒤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모레 원내 지도부 정례 회동 등을 통해 총리 인준 문제를 다시 조율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 첫 총리 문제부터 인선 논란으로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앞으로 잇따를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야당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과거 고액 자문료를 받은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두 딸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위성방송 서비스 업체 KT 스카이라이프의 자문료로 위촉됐습니다. 이 기간에 자문료로 매달 1,000만 원씩 총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 후보자가 자문역을 한 시기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하던 시기와 일부 겹쳤습니다. 후보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급조한 자리가 아닌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 후보자 측은 위성방송 관련 대북 사업에 대한 비상근 자문역으로 회사 요청이 있을 때마다 충실히 자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T 스카이라이프 측도 지급한 자문료는 회사 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고액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장 전입과 딸 이중국적 논란이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세금 탈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장관 지명을 받고 이틀 뒤에 두 딸이 증여세 464만 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공직자가 되면 세금을 내고 아니면 탈세하려는 것은 큰 흠결이라며 강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고 청와대의 인사검증 미비도 질타했습니다. 청와대는 증여세 문제는 거론도 하지 않았으니 애초에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강 후보자 측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괄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재근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5.18 당시 군 판사 경력에 대해
야당이 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본인에게도 큰 상처라고 밝혔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18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정신을 헌법으로 개성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음 날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희수 현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1980년 5.18 당시 육군 31사단 소속 군 판사로 5.18 당사자들에게 사형을 포함해 실형을 선고한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때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군인의 대검에 찔려 숨진 민간인의 검시에 직접 참여하고도 관련 진술을 한 목격자를 허위 사실 유포로 처벌했습니다. 그 허위 사실 유포로 또 처벌하신 것도 맞죠? 들어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군부로부터 3번 포상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탈 정도로 열심히 군부 정권에 협력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야당은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인사로 납득할 수 없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시민권을 향해서 사형 선고하는 판결까지 했던 분입니다. 대통령 생각과 너무 다른 분들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5.18 당시는 독립된 위치에서 양심에 의한 판결을 내릴 상황이 아니었다며 본인에게도 큰 상처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다음 주 미사일 요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는 미사일을 실제로 격추하는 건데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 발사를 가정한 훈련입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서부 밴덴버그 공군기지 지하에서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이 솟구칩니다. 미군은 이 방어 시스템으로 오는 30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격추 훈련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의 한 지점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태평양 상공에서 격추하는 훈련입니다. 북한이 ICBM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이번 시험에는 ICBM 모형 대신 기존 미사일의 속도를 더 높인 맞춤형 미사일이 사용됩니다. If left on its current trajectory, the regime will ultimately succeed in fielding a nuclear-armed missile capable of threatening the United States homeland. 미군은 미사일 요격 시험을 17번 실시해 9번 성공했으며 ICBM급 미사일 요격 시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핵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내기를 걸어도 좋다고 자신했습니다. It's a big problem. It's a world problem. And it will be solved. At some point it will be solved. You can bet on that. 두 정상은 북한 도발을 지원하는 세력을 찾아내 제재하는 등 북한 제재를 더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오늘 새벽 소말리아 해상에서 우리 선원들이 탄 어선 한 척의 통신이 두절돼 청해 부대가 현지에 급파됐습니다. 해적에 의한 피랍 우려가 컸지만 다행히 17시간 만에 통신이 연결됐고 무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 소말리아 인근 오만 사랄라 남동방 1,400km 지점에서 몽골 국적의 오징어잡이 어선 서현 389호의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마지막 통신은 배 뒤쪽에서 해적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1시간가량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34톤급의 어선에는 선장과 기관장 등 한국인 3명과 외국인 선원 1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역은 나흘 전에도 이란 어선이 납치되는 등 해적 활동이 빈번한 곳이어서 정부는 피랍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청해부대 대조용함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일본, 독일 등도 해상 초계기를 투입해 수색을 도왔습니다. 피랍 정황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 사람의 인명피해도 나지 않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통신이 재개됐고 선원들의 안전은 확인됐습니다. 통신 두절은 기술적 문제였지만 쫓아오던 정체불명의 선박에 잡히지 않으려 전력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해당 선박이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해 오만으로 가는 경로로 계속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검찰 개혁이 예고된 가운데 검찰 최고위직 인사들이 줄줄이 사퇴했는데요.
이들이 조만간 변호사 개업을 할 것으로 보여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이 지난 월요일 이임식을 가졌습니다. 앞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조만간 퇴진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검찰개혁이 불어닥치면 물러나는 검찰 고위 간부가 많게는 20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사장급 이상 출신의 검사는 대형 로펌 취업이 법으로 제한돼 개인 사무실을 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경쟁 중인 변호사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검찰 최고위직에 있다 물러난 변호사들에게 사건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내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고위직 인사들에 대해 변호사 등록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최고위직 정관이 퇴임 후에 변호사 영리업을 하지 않고 공익활동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기를 촉구합니다. 오는 9월 대법원장 교체와 그에 앞선 대법관 인선을 계기로 사법부 개혁이 진행될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처관급 이상 고위 법관들까지 변호사 업계에 쏟아져 나온다면 이른바 수임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살현입니다. 9년여 만에 정권 교체로 여야가 뒤바뀌면서 여의도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 각 당 움직임을 장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의도 국회 앞 더불어민주당 당사. 집기를 나르는 인부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330제곱미터 규모의 당사 한 개층을 터서 당 6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동상에서부터 대선 포스터와 당 관련 서적 등이 전시됩니다. 민주주의 역사와 민주당의 역사가 같이 왔던 그 길을 되짚어보고 민주당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교육의 공간으로도 여당으로 맞을 첫 임시국회에 대비해 체질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잇따라 열고 집권 100일에 맞춘 연구과제도 진행합니다. 뜯어내고 드러내고 자유한국당 당사는 곳곳이 공사 중입니다. 기자실과 브리핑룸은 축소 이전됐고 외부 사무실을 쓰던 당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도 당사로 들어옵니다. 당 대표 집무실 등 몇 곳을 빼고 대부분의 방을 합치거나 없앴습니다. 매년 했던 중앙당 사무처 직원 공채도 올해는 건널뛸 예정입니다. 긴축 재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5% 정도의 공간을 줄여서 예산을 한 4억 이상 절감을 하면서 국민의당은 최소한의 인력 운영 등 당 살림살이 대책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경상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굉장히 더 긴축을 하면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원내 20석으로 가까스로 교섭단체를 유지한 바른정당은 당 재정 등 생존을 고민 중입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북한이 최근 중국 무역상들에게 갑자기 높은 통행세를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중국 선양에서 김필국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지린성 훈춘과 접한 북한 원정리세관.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차량이 각종 화물을 실은 채 늘어서 있습니다. 북한은 이달부터 이 원정리세관을 지나는 중국 무역상들에게 전에 없이 높은 통행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세 100달러 등 각종 세금과 초청장 명목으로 1000위안, 우리 돈 16만 원이 넘는 금액을 달마다 내도록 했고 매번 드나들 때마다 출입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린성의 웬만한 노동자 월급이 3,000위안 안팎인 걸 감안하면 통행세로만 평균 월급의 3분의 1 이상을 내는 겁니다. 그래도 나선 경제무역구로 통하는 관문인 탓에 무역상들은 어쩔 수 없이 높은 통행세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결제 기준화폐는 유로와 달러화. 대북 제재로 돈줄이 막힌 북한이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대북 소식통들은 분석합니다. 한 목격자를 허위 사실 유포로 처벌했습니다. 그 허위 사실 유포로 또 처벌하신 것도 맞죠? 들어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군부로부터 3번 포상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탈 정도로 열심히 군부 정권에 협력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야당은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인사로 납득할 수 없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시민권을 향해서 사형 선고하는 판결까지 했던 분입니다. 대통령 생각과 너무 다른 분들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5.18 당시는 독립된 위치에서 양심에 의한 판결을 내릴 상황이 아니었다며 본인에게도 큰 상처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다음 주 미사일 요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는 미사일을 실제로 격추하는 건데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 발사를 가정한 훈련입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서부 밴덴버그 공군기지 지하에서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이 솟구칩니다. 미군은 이 방어 시스템으로 오는 30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격추 훈련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의 한 지점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태평양 상공에서 격추하는 훈련입니다. 장관 지명을 받고 이틀 뒤에 두 딸이 증여세 464만 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공직자가 되면 세금을 내고 아니면 탈세하려는 것은 큰 흠결이라며 강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고 청와대의 인사검증 미비도 질타했습니다. 청와대는 증여세 문제는 거론도 하지 않았으니 애초에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강 후보자 측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괄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정입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5.18 당시 군 판사 경력에 대해 야당이 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본인에게도 큰 상처라고 밝혔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18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정신을 헌법으로 개성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음 날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희수 현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가 1980년 5.18 당시 육군 31사단 소속 군 판사로 5.18 당사자들에게 사형을 포함해 실형을 선고한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때도 지적된 내용입니다. 군인의 대검에 찔려 숨진 민간인의 검시에 직접 참여하고도 관련 진술을 회가 시작되는 모레 원내 지도부 정례 회동 등을 통해 총리 인준 문제를 다시 조율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 첫 총리 문제부터 인선 논란으로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앞으로 잇따를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야당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과거 고액 자문료를 받은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두 딸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위성방송 서비스 업체 KT 스카이라이프의 자문료로 위촉됐습니다. 이 기간에 자문료로 매달 1,000만 원씩 총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 후보자가 자문역을 한 시기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하던 시기와 일부 겹쳤습니다. 후보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급조한 자리가 아닌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서 후보자 측은 위성방송 관련 대북 사업에 대한 비상근 자문역으로 회사 요청이 있을 때마다 충실히 자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T 스카이라이프 측도 지급한 자문료는 회사 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히 고액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장전입과 딸 이중국적 논란이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세금 탈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등 잇따른 의혹에 대해 사과했던 청와대는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검증 기준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면서 후속 인선 작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첫 소식 이재민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유감 표명 이후 추가 언급을 자제하고 여야 협상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천명한 인사 원칙을 다시 검토하면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고려할 걸로 보입니다. 그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지만 기계적 기준으로 정하긴 어렵다며 인사 기준 마련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따라서 직접 새 기준을 만들기보단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각계 의견을 모아 인사 기준을 정하면 자의적으로 기준을 정한다는 지적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장 내각 구성이 문제입니다. 당초 이번 주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인선 기준 논란에 공개를 미뤘고 장관급 인선은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상자 인사검증 결과를 다시 살펴보며 논란이 될 소지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오늘부터 소통 일환으로 광장에서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점을 수렴하는 국민 마이크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도 난항입니다. 여당은 대승적 협조를 촉구했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와 낡은 기준이 아닌 새로운 기준을 만들 때라며 총리 인준에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직접 사과 요구는 국민적인 호응을 얻기 힘든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의 책임 있는 사과와 고백은 미래를 위한 인선 기준을 잡자는 것입니다. 야당은 과거 위장 전입 등 각종 문제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현 여당이 이중잣대를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스스로 세운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인사를 내놓고 무조건 협조하라고 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전혀 안 맞고 또 대통령이 선거 당시에 5대 비리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배제하겠다고 그랬는데 총리의 위장 전입 문제를 용인해 주어버리면 나머지 각 부처의 장관들의 위장 전입 문제는 사실상 다 용인이 되는 것으로 가는데 여야는 내일도 물밑 접촉을 가진 뒤 임시국회